안녕하세요, 박티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기업에서 일하며 겪은 일본 취업의 현실 3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신졸 채용으로 일본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일본 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채용 동기 중에는 물론이고 근무지에서는 사내에 저 혼자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쉽게 말해 일본 색깔 진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겪게 될 일본 취업의 현실, 그 첫 번째, 한국과 다른 사내 문화. 제가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고 가장 놀란 점은 아침 조회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아침 회의라던가 미팅을 많이 하지만 전 사원이 같은 시간에 모여 사장이나 부사장의 영업 방침을 듣고 필요한 연락을 전달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뭔가 생소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잘 안 한다는 조회를 회사에서 매주 하니 일본 생활을 대변하는 문화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게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중에 개인 휴대폰으로 카톡 또는 이제 라인을 한다거나 게임을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컴퓨터에 카톡을 띄워놓는 건 더욱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영업 쪽이라 운전도 하고 휴대폰도 좀 자유롭게 사용을 했는데 사무직이라면 아마 점심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 잠깐 보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직종이나 이제 직무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회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없을 때 휴대폰 게임을 한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와 생각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어느 정도 각오는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만족스럽지 못한 신입사원 급여입니다. 저도 당연히 알면서 취업을 하긴 했지만 매번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왜 이리 많은지. 저는 그나마 이른바 이제 5호태라고 불리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세 보조나 교통비를 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살면서 저축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든 돈입니다. 한국 직장의 신입 연봉 수준을 생각하면 외국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살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의 급여 체계는 성과주의보다는 연공서열제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오래된다면 젊을 때 고생하고 나중에 달콤한 생활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 기업도 점점 인사에서 성과주의를 택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직률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 신입 때 적은 급여는 언제까지 일본에 살지 불분명한 우리들에게 큰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높은 일본어의 벽입니다. 제가 일본 기업에 취직한 게 일본에서 한국어 안 쓰고 알바하고 대학 다니며 공부하며 산지 6년, 7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저의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죠. 원한다면 저를 일본인으로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너무 잘해준다고 해주니까 저는 이제 일본어에 대한 공부는 마스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만 있는 회사에 취직하니 일본어를 잘한다는 것은 아무 메리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디폴트인 거죠. 당연히 잘 알아듣고 잘 쓰고 잘 말해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일본 회사에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서비스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어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딱딱한 비즈니스 일본어가 진짜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딱딱한 건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 꼭 들어가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메일을 하나 쓰더라도 매번 구글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들이게 됐어요. 덕분에 1년 정도 고생하고 나서는 유창하게 비즈니스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부터가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일본의 젊은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제 동기들도 한자 몰라서 아이폰으로 쳐보고 비즈니스 말투 몰라서 구글에 다 쳐보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에서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본어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면
본문의 링크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곧 시작할 박티즈쌤 과외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시면 제가 직접 해석한 2024년 최신 취업 자료도 첨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겪은 일본 취업의 현실 3가지를 말해보았는데요. 일본이 취업하기 쉽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단순히 일본에 살고 싶다, 일본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결심하신 분들은 현실의 벽을 고려해 다시 한번, 아니, 사실 그럼에도 저는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여라도 일본 생활, 회사 생활, 인간관계가 맞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외국에서 사회인으로서 생활해본다는 거는 앞으로 인생에서 큰 경험이고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도전해보시길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